1962년생 64세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 명리학연구소 원장 복사골 천명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병5년 6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한 달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상담실에서 수없이 많은 이민생 분들의 사주를 마주해 왔는데요. 이번 6월만큼은 제 마음이 좀 다릅니다. 상상하지 못한 흐름이 다가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먼저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모르고 흘려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신 바램이든 간절한 소원이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간단한 사주풀이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글이 한 분이라도 더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생 이민년에 나신 우리 호랑이띠 어르신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 자꾸 새벽 4시쯤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묘하게 설레서 그렇다고요. 낮에 길을 걷다가도 어떤 숫자나 어떤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박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민년에 나신 우리 호랑이띠셨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기운이 먼저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듬해 봄 10년을 묵혀두었던 땅이 갑자기 풀려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손에 들어오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이야기와 닿아 있습니다. 자, 왜 하필 다가오는 병5년 6월일까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명리에서 우리 이민생의 임목, 그러니까 호랑이의 기운은 봄의 시작이자 큰 시내처럼 흐르는 물을 품고 있는 자리예요. 나붐으로 보면 대개수라고 합니다. 큰 시내의 물이라는 뜻이죠.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흘러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병5년 6월은 오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달이에요. 여기서 명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부딪히는 게 아니냐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목과 오화는 단순히 부딪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인호술 삼합이라고 부르는 큰 흐름의 두 축이거든요. 호랑이와 말이 만나면 그동안 잠들어 있던 화기, 그러니까 결실의 기운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호랑이가 말을 만나면 굴 속의 보석이 빛을 본다고요. 게다가 이민생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5월은 12신살 가운데 장성살 자리에 해당합니다. 장성살이라는 말은 듣기에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이 자리에 운이 들어오면 권위가 서고 명예가 올라가고 재물의 주도권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수십 년 상담을 해보면 이 장성살이 발동되는 시기에 큰 흐름이 한번 바뀐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병5년 6월은 우리 이민생 호랑이띠 어르신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한 달이 아니에요. 오래 묵혀둔 기운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1년 가운데 가장 진한 한 달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흐름이 다가오기 직전 이민생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먼저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벽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깊게 잘 주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꾸 눈이 떠지세요. 화장실 때문이 아니에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설레서 다시 잠을 못 이루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잠에서 깬 직후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라요. 오래전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10년쯤 잊고 있던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신호냐? 오행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인시, 그러니까 호랑이 시간입니다. 이민생 어르신들의 본래 기운이 자리한 시간대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병오년 6월이 가까워지면 오화의 기운이 미리 임목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시간대에 자기 기운이 강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가장 솔직한 자리, 무의식이 먼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곧 새벽잠의 변화로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요즘 한두 달 사이에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새벽에 이상하게 자꾸 눈이 떠지고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이요. 만약 그러시다면 댓글에 짧게 한 줄 남겨주세요. 손 들어주신다는 마음으로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명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잠이 깨면 애군이 든다고들 하시거든요. 조상이 부르신다, 신경이 약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수십 년 이민생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정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특히 큰 재물의 흐름이 열리기 직전 이 새벽 깨어남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민생의 본질이 바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막혀 있을 때보다 흐를 때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새벽의 그 두근거림은 막혀 있던 기운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다는 우리 몸 안의 신호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맡에 작은 수첩 하나 하고 펜 한 자루만 두세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수첩이면 충분해요. 새벽에 눈이 떠지셨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 이름, 장소, 숫자, 단어 하나라도 좋습니다. 다시 잠들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어두세요. 그게 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병오년 6월의 기운은 평소보다 빨리 흐릅니다. 낮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시달려서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기 쉬워요. 새벽에 떠오른 그 한 줄이 6월 중순쯤 어떤 사람의 연락이나 어떤 문서의 등장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상담실에 다시 그 수첩을 들고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그러시더군요. 아, 그때 적어두기를 잘했다고요. 오늘 영상 끝나시면 꼭 작은 수첩 하나 머리맡에 올려두세요. 그게 다가오는 병오년 6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벽잠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신호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분명한 두 번째 신호가 찾아옵니다. 이건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이 거의 100% 가깝게 경험하시는 신호인데요.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신호 때문에 오히려 깜짝 놀라서 저한테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이어서 그 두 번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가 왔을 때 절대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한 가지 행동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신호는요, 이민생 어르신들 가운데 거의 열에 7, 8분이 겪으시는 흐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까맣게 잊고 있던 사람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요. 이름을 보고도 한참을 생각해야 누군지 떠오르는 그런 오래된 인연 말입니다. 5년, 10년, 길게는 20년도 더 된 인연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세요. 처음엔 어르신들 거의 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제 와서? 그러면서 약간 귀찮은 마음도 들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가오는 병 5년 6월에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께 걸려오는 그 연락, 절대로 가볍게 끊지 마세요. 밥 한 끼 하자고 하시거든 시간 내서 나가시고, 차 한잔 하자고 하시거든 짧게라도 만나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명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의 사주 구조를 보면 재물의 통로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식신이라는 자리입니다. 식신은 한자로 먹을 식자에 귀신, 신자를 씁니다. 옛 어른들이 십신 가운데 이 자리에만 유독 신령스러운 신자를 붙이셨어요. 왜냐? 먹고 사는 자리, 즉 생계의 근본이 바로 이 식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식신이 재성을 끌어와서 살이 붙고 결실이 맺히는 구조를 식신생재라고 부릅니다. 큰 부자의 사주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이민생 호랑이띠 어르신들의 식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지에서 그 임목이 오화를 만나는 순간 식신의 기운이 활짝 깨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명리학의 원리예요. 그럼 이게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식신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인연의 자석이에요. 옛날에 어떤 식으로든 나와 의리를 나눴거나 밥을 같이 먹었거나 일을 같이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떠올라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분들도 정확히 왜 연락하는지 모르세요. 그냥 오랜만에 생각났다, 안부가 궁금했다, 이런 말로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이 곧 기운의 통로예요. 수십 년 이 일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큰 돈은 절대로 길에서 줍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돈은 항상 사람을 타고 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정보 한 조각, 소개해준 누군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 거기서 큰 흐름이 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다가오는 병오년 6월에 이 두 번째 신호를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연락받으신 분 계신가요? 또는 길에서 10년 만에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치신 분이요.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시면 댓글에 살짝 적어주셔도 좋고, 그냥 마음에 집히는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신호는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문서가 움직이는 겁니다. 서류라고 부르셔도 좋고 종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랫동안 서랍 속에 박혀있던 어떤 서류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시기도 하고, 자녀분이나 형제분이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행정 안내문이나 우편물 형태로 받기도 하세요. 오래된 보험 증서, 이미 잊고 있던 주식 계좌, 정리 안 된 등기부등본, 옛날에 들어둔 적금 통장, 이런 게 갑자기 눈에 띄세요. 상담실에 오신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이던 서류가 어떻게 갑자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번도 손이 안 갔던 거예요. 이게 명리적으로 어떤 의미냐? 다가오는 병 5년의 천간을 보시면 병화가 떠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환하게 비추는 불의 기운이에요. 이 기운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병화운이 들어오면 묻혀있던 것이 일어선다고요. 여기에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6월에 반한살 자리가 활성화됩니다. 반한살은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 계약, 관청 업무가 술술 풀리는 자리예요. 부동산 정리, 매매, 임대계약, 명의이전, 이런 일들이 막혀있던 것이 풀려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병 5년 6월에 갑자기
어떤 서류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절대로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펼쳐보세요. 거기에 그동안 잊고 있던 돈의 통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보통의 해석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서운을 두고 그저 부동산 매매가 잘 풀린다, 이렇게만 풀이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민생 어르신들을 수백 분 상담해 보면서 깨달은 건 좀 다릅니다. 이 이민생 분들은 큰 시내의 물, 대계수의 기질을 타고나셨거든요. 물은 한 곳에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점점 깨끗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민생 어르신들의 재물운은 한꺼번에 뭉텅이로 들어오는 형태보다는 여러 통로가 동시에 열리면서 흐르듯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 다가오는 병오년 6월에 발견하시는 그 서류 한 장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 안에서 또 다른 인연이 나오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정보를 가져다 주고 그 정보가 또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서류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한 장이 큰 흐름의 입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실생활 가이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첫 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집안의 서랍을 하나 정해서 그 한 곳만 정리해 보세요. 거실 장식장 서랍이어도 좋고 안방 화장대 서랍이어도 좋습니다. 가장 오래 손대지 않은 서랍 하나를 골라서 그 안에 모든 것을 꺼내어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오래 묵은 자리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6월 중순 이후에 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신호는 앞에 세 가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밖에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거든요. 뭐냐 하면 이유 없이 마음이 정리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 이제 이건 좀 그만해야겠다. 이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어야겠다. 이 물건은 이제 비워내야겠다.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수십 년 매달려 있던 어떤 미련, 어떤 집착, 어떤 관계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신호냐 하면요. 명리에서 재물이 크게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비움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물은 빈 그릇에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새 물을 부어도 다 넘쳐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오기 직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자기 자리를 비우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몸과 기운이 알아서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신호가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항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마음이 비우고 싶다고 하면 비우시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면 두세요. 그게 다가오는 병오년 6월의 흐름에 우리가 줄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네 가지 신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짚히는 게 있으셨다면 댓글에 그 번호 하나만 적어주세요. 1번 새벽잠의 변화, 2번 오랜 인연의 연락, 3번 묻혀있던 서류의 등장, 4번 이유 없는 마음의 정리. 번호 하나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어르신들의 흐름을 가늠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신호를 다 풀어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첫 단계예요. 그런데 이 신호들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그 흐름이 정말 내 손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하면 그 흐름을 다 받아두고도 놓쳐버리는지, 이 부분이야말로 다가오는 병오년 6월을 진짜 내 달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절반의 일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다 있어요. 수십 년 상담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운이 안 들어오는 분보다 운이 들어왔는데도 못 받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민생, 호랑이띠 어르신들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6월의 그 진한 흐름을 두 손으로 온전히 받아내려면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공간입니다. 집의 기운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 이민생 어르신들의 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세요. 바로 현관 신발장 위가 어수선하다는 점입니다. 광고 우편물, 영수증, 명함, 열쇠고리 이런 게 한쪽 구석에 잔뜩 쌓여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명리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사람의 입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큰 시내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의 기질에서 이 입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흐름이 와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다가오는 6월 5일에서 10일 사이 이 닷새 안에 딱 한 번만 시간을 내세요. 현관 신발장 위와 신발장 안을 한 번 정리하시는 겁니다. 오래된 신발 가운데 안 신은 지 1년이 넘은 것은 과감히 비우시고 위에 쌓인 종이는 버릴 것과 둘 것을 정확히 나누세요.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운의 입구를 활짝 열어두는 의식이에요. 저는 이걸 입구 비우기라고 부르는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6월 중순 이후의 흐름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가족 사진이 있으시다면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세요. 특히 자녀분이나 손주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의 십성 가운데 식신이라는 자리가 자손, 후손, 아랫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식신이 깨어나는 시기에 자손의 기운을 가까이 두시면 재물의 통로가 한층 더 두터워집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자식 보고 웃는 부모의 얼굴이 곧 복문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저 비유가 아니라 명리적으로도 이치가 닿는 말씀입니다. 자, 둘째는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병 5년 6월에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할 시간대가 있어요. 6월 중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력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이 엿새 동안이 6월 한 달 가운데 기운이 가장 응축되는 구간이에요. 명리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병 5년의 5월, 그러니까 6월은 오화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 안에서도 가장 진한 시기가 양력 망종절기를 지나 하지에 가까워지는 6월 중순이에요. 이때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의 인목이 오화와 가장 깊이 만납니다. 이 엿새 동안 무엇을 하셔야 하느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평소 미뤄두셨던 작은 결정 하나만 내리세요. 오랫동안 망설였던 약속 잡기, 미뤄둔 통화 한 번, 안 가본 곳 한 번 다녀오기.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흐름의 첫 발자국이 됩니다. 명리에서 이걸 발동의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한 번 움직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알아서 굴러갑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아무리 좋은 흐름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좋은 시기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외출을 하라고들 합니다. 여행을 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께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6월 중순의 엿새 동안은 멀리 가시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깊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단골 식당의 사장님께 안부 인사 한 번 더 건네시고,
자주 가는 공원에 평소보다 10분만 더 머무시고 집 근처 산책길을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한번 걸어보시는 정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대개수의 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이민생의 본질에 정확히 맞는 움직임입니다. 큰 시내의 물은 멀리 흐르는 게 아니라 깊게 흐르거든요. 깊게 흐르는 물이 결국 멀리 닿습니다. 자, 셋째는 절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좋은 흐름이 올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들떠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민생 호랑이띠 어르신들은 본래 추진력이 강하고 결단이 빠르신 분들이세요. 이게 평소에는 큰 장점이지만 운이 활짝 열리는 시기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는 6월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큰 돈을 빌리지 마세요. 흐름이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 자금을 끌어오시면 그 흐름이 오히려 부담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둘째, 잘 모르는 분야에 새로 손대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해본 새로운 분야, 새로운 투자, 새로운 사업, 이런 건 다가오는 병오년 6월에는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기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 잘 아는 분야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셋째, 사람 보증 절대로 서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의 인덕이 한껏 올라가서 주변에서 부탁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이라는 행위는 명리적으로 내 운의 통로를 다른 사람의 운으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6월 한 달만큼은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다가오는 병5년 6월의 흐름을 통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 이야기 같다, 짚이는 데가 있다 싶으신 분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마음에 떠오르신 신호가 어떤 것이었는지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제 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다가오는 병오년 6월, 우리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어르신들께는 상상하지 못한 흐름이 다가오기 직전 4가지 신호가 먼저 찾아옵니다. 첫째, 새벽잠의 변화. 둘째, 오래된 인연의 연락. 셋째, 묻혀있던 서류의 등장. 넷째, 이유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정리.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분도 계시고 하나씩 시차를 두고 오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하나라도 오시면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으셨다면 3가지 그릇을 준비하세요. 공간을 비우고 시기를 맞추어 한번 움직이시고 들뜸을 절제하시는 것.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6월의 진한 흐름이 우리 이민생 어르신들의 손안에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수십 년 흘러온 인생, 호랑이의 굴 속에 묻어두셨던 그 보석이 이제 빛을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그저 신호가 오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한 발만 움직이세요. 큰 시내의 물처럼 깊고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어르신들과 다가오는 병오년 6월의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수십 년 인생을 묵묵히 흘려보내신 어르신들이세요. 그 시간을 함부로 봤다고 마음 상하실 일이 분명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큰 시내의 물은 한 번도 헛되이 흐른 적이 없어요. 흐른 만큼 깊어졌고 깊어진 만큼 곧 큰 결실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신호와 3가지 그릇, 영상 설명란에 한 번 더 정리해 두었으니 천천히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정확히 어떤 흐름이 들어와 있는지 직접 짚어보고 싶으신 분, 댓글 위 고정된 자리에 1:1 상담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들고 편하게 오세요. 마음 한 자락 내려놓으시고 함께 들여다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게 뵙겠습니다. 호랑이띠 어르신들의 다가오는 6월에 깊고 풍요로운 흐름이 가득하시기를 마음 다해 빌어드립니다. 복사골 천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